기자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에 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 만찬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징 색깔이 이제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셔서 지금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만찬회에서 대통합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통합은 어떤 가치를 기재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재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며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 통합을 하기가 어렵다며 국민 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혜라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행보가 중요하지. 부모가 하는 행동대로 자식은 배워요. 네. 맨날 싸우고 아버지가 엄마 때려. 그러면서 폭력은 나쁘고 사이좋게 지내라. 부부끼리 사랑해라. 그 말을 누가 따르겠어. 모든 사람은 상대를 보고 배울 때 그 사람의 언행과 그 사람의 행실과 모든 인생을 보고 배우는 거지 하는 말을 듣지 않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본인 행동이 어때요? 내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까지 해오셨던 게 내가 최고다 나를 따르라. 네. 국민이 좀 싫어하면 왜 싫어할까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 같은 유튜버들이 내가 윤 대통령을 좋아하던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렇죠. 우리 구독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여당 편이 많아요. 네. 내가 좀 요새 가슴이 아파. 왜냐하면 나도 윤 대통령을 처음에 좋아해서 지켜주고 싶어서 이걸 시작했고 우리 지지층 구독자들이 다 여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 쓴소리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불을 보듯 뻔해. 그러니까 조중동도 지금 난리치는 게 미워하겠냐고. 윤 대통령이 조중동한테는 그래도 잘해주고 다 보수 언론이라 이번 정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왜 그렇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 아픈 거야.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들도 힘이 안 나. 요즘은 댓글도 안 달고. 그러니까 내가 좀 가슴이 아프고 짠한 거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가 잘하면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 구독자들 얼마나 신나겠어. 나도 신나서 논평을 하면서 막 우리 대통령님 최고다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정말 그가 말을 안 하려고 내가 충분히 이렇게 했는데도 그동안에 그 누적된 게 너무 커. 그래서 이번에 강서 보궐선거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건드렸거든 민심을 고집을 부리면서. 네. 그리고 친윤계는 그냥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내가 최고다 이러지 말라고 본인이 했던 걸 자성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비판 들어왔잖아요. 야당은 물론 비판하고 그들의 말은 사실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니까 그렇다 쳐도 여당 쪽에서 중진 언론들도 그렇고 나같이 지지하고 있는 유튜버도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 그러면 그거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있다가 이제 궁지에 몰리니까 너희들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가 이래서 잘못이라고 내가 마음 공부하는 게 어릴 때부터 자기 마음을 보고 내가 마음으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자기를 안 보고 책을 보고 남을 평가하고 남을 미워하고 나는 이겨먹으려는 이것만 보니까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버린 거지. 심지어 남이 얘기해줘도 모르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의 대표인 대통령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가슴도 아프고 수치도 올라오고 도대체 국민이 뭘 보고 배워야 되나. 그 자리는 가르치는 자리야. 몸과 마음으로. 그래서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돼? 본인이 직접 행보해서 낮은 자세로 국민이 이렇게 심판했잖아. 그리고 심판한 거를 본인도 알 거야. 왜? 모든 언론이 떠들고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여당조차도 이런 보수까지도 심판한 거다. 고집 부리고 오만과 독선, 독재에 심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겸허하게 꺾는 모습을 가르쳤어야 돼. 그 여당과 자기 정부 그 국무위원들 앞에서 다 모여놓고 대국민 담화에도 발표해서 죄송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 못하고 특히 저를 사랑해 주신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께 실망드려서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제가 잘해서 지지받고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았을 것을 강서구청장 그 선거 패배로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얼마나 제가 안 맞았는지 참여하고 이제부터라도 국민 마음을 이해하고
제가 잘 모르겠으면 옆에 참모나 원로분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제가 맞다는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럼 잘못을 시인을 시인을 해요. 내가 무조건 맞다고 해서 심판받은 거를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약자의 마음, 국민께 기꺼이 굽히는 마음을 보여줘야 그 밑에 사람들이 오만한 짓을 안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입으로만 자기가 한 건 없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빠단풍이지. 빠단풍 하면서 바람풍을 말하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 부모가 애한테 빠단풍이다 이래놓고 애는 바람풍 하냐고. 걔가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걔가 옆으로 걷지 앞으로 걷겠냐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야. 항상 착각을 해요. 많은 어른들이 이 마음 공부를 안 하고 머리 공부를 하니까 나는 막 싸움박질하고 나는 개판으로 살면서 너는 훌륭한 사람 되라. 부모가 될 수가 없지. 근데 똑같아요. 나라의 어른이 대통령은 직접 몸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반항하는 민노총이나 반항하는 야당이나 시민단체나 자기가 꺾는 모습을 보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국민은 감동을 줘서 국민이 표를 찍어주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한 소통을 한다는 건 앞으로 야당과 소통하겠다 얘기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이 굳이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게 범죄 피해 사실이 있는 사람과 만날 때 대통령이 이 사람에게 되게 유리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싫으면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국민 앞에. 이래서 만나는 게 굉장히 힘을 실어주고 어떤 부분은 지금도 조사하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는 만나기가 힘들고 선을 딱 긋고 대신에 다른 분과는 얼마든지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꼭 야당과 소통하라는 거야. 소통을 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거는 국민께 아뢰야 되는 거지. 국민하고는 반드시 소통해야 되는 거야. 국민한테 표를 받는데 국민과 소통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소통 못하는 이유조차도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해야지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 넥타이면 소통이 되냐고. 나는 참 어이가 없는 게 파란 넥타이 맨 것도 몰랐고 그 기사 보고 아 그래서 맨 거야? 세상에 그게 소통이라고. 그게 쇼질 아니야. 지난 정권 쇼질 정권이라고 본인이 그렇게 비판해놓고 똑같이 내로남불. 이래서 마음 공부를 안 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내로남불 할 수밖에 없어. 자기 모습은 안 보이거든. 사람이 밥 먹을 때 봐라. 남이 밥 먹는 모습은 어떻게 먹는지 보여. 돼지처럼 쩝쩝거리고 먹는지 예쁘게 먹는지 다 보여. 질질 흘리는지. 근데 자기가 먹는 건 돼지처럼 먹는지 고상하게 먹는지 안 보여. 상대가 내 거울이거든. 상대의 모습을 보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돌이켜서 남이 뼈 때리는 소리를 해주면 그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얘기해서 못 고치는 사람. 머리 썩은 사람이지. 근데 두 번, 세 번 얘기해도 계속 안 고쳐서 아픔을 겪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 우리 대통령이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니까 얼마나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 구독자들 마음이 아프겠어. 나는 가끔 내가 이제 윤 대통령 비판하잖아. 나는 예전부터 그래요. 정중하게 비판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뽑은 분이고 나라의 제일 큰 어른이니까 내가 정중하게 하지만 비판을 한다고. 뼈 때린 소리하고 하는데 그거에도 밑에 댓글 보면 왜 그러냐고 나한테 미움 쓰면서 우리 윤 대통령님은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다는 분들이 있거든. 맞아요. 근데 나는 그분들 보면 밉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나라의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도 이쁜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웃기기도 하지만 또 짠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거든. 근데 요즘은 그런 댓글 달기 힘들 거야. 조용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봐도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계속 그렇게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해준다고 해서 여론이 바뀌냐고. 나 하나 지지한다고 그래서 여당만 지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가 사랑하는 대통령이 저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고 그리고 못 고치는 걸 보면서. 이래서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 관념의 틀, 에고의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윤 대통령이 오랫동안 검사 생활하니까 늘 죄인하고만, 죄를 지은 범죄인하고만 소통을 했잖아. 그러니까 범죄인은 어때? 일방통행이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든. 검사는. 변호인은 좀 들어주긴 해도 안 들어줘. 그리고 이 사람이 선량한 국민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들어줄 수도 없는 거야. 그치? 이해해줄 수 있어? 살인자가 나 이렇게 살인했으니까 무죄 방면해줘라. 그럼 어떻게 이해해줘?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 생활 오래 하면서 고집 부리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리고 한번 법에 걸리는 일을 한 사람은 무조건 넌 벌 받아야지 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 그 검사하고 부장 검사하고 또 검찰총장은 늘 그랬잖아. 상명하복. 이게 습관이 되니까 국민은 자기 위에 있는데 범죄자가 아니고 또한 자기가 어떤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이잖아. 소통하고 통합하고 국민을 위에 모시고 국민께 겸허히 꺾고 국민 마음을 이해하는 행보를 하면서 아랫사람을 가르쳐야 돼 다. 근데 늘 검사 시절에 상명하달 했고 내 원웨이로만 얘기했고 빠르게 조사해 맨날 이런 것만 한겨. 그리고 다 범죄인으로 보고 이해 안 해주고 고집 부리면서 이게 맞다고 하면서 집요하게 수사해서 그 사람이 죄를 물어서 벌 주는 것만 습관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본인에게 반대하면 그거를 이해하고 듣기보다는 언짢아하는 게 그게 범죄인이 검사 말에 대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지. 본인이 오랫동안 그 마음만 써서 그 마음을 다 청산하고 닦아내고 대통령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이런 것이고 나는 이제 범죄인 상대가 아니라 선량한 국민을 상대하고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는 나라의 어른이니까 상명하달이 아니라 아랫사람이 얘기할 때 이해하려고 하고 아랫사람이 날 지적할 때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국민께 이렇게 겸허하게 순종하는 모습, 이해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라의 어른으로 또 국민의 자식 같은 그렇게 종 같은 존재로 사랑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 모습을 가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참 어렵다는 걸 내가 느껴요. 결코 머리 공부만 하시는 양반은 앞으로 절대로 점수 얻기 힘들어. 이게 마음을 자유자재로 국민에게 자식 마음 같기도 하고 부모 마음 같기도 하고 소통하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나도 요새 위대한 뉴스 찍으면서 뼈 때리는 소리는 하지만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제일 그런 게 그 도어 스태핑. 그걸 통해서 소통하려고 했는 줄 알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걸 해서 미움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서 사랑만 받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폭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도 난 그래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사시는 분은 잘 살 거야. 남이 하는 뼈 때린 말도 들을 거고 미움을 받을 거고 그러면 고쳐질 거고. 근데 죽어도 내가 듣기 싫은 말을 안 듣겠어 하는 분은 단언컨대 인생을 똑바로 못 살아요. 잘 못 살고 그런 분들은 자식을 낳아도 똑같은 자식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부모 말 안 듣고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는 자식을 낳을 것이고 그 자식은 부모한테 했던 대로 또 직장 가서 말 안 듣고 윗사람한테 그런 거 잘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리 국민은 대통령일지라도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국민의 여론에 귀를 안 기울이고 고집 부리고 꺾지 않으면 자기 뜻대로 다 하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무섭고 아픈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또 하나 그걸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마음 공부 하냐면 대통령이 모르지 않을 거야. 바보는 아니거든. 머리가 좋고 똑똑하신 분인데 그렇게 꺾고 싶은데 안 될 거예요. 최근에 그 소통을 되게 강조를 하는데 본인은 소통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밑에 참모분들한테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보여주는 걸 못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는 올라오는 고집을 못 꺾는 거야. 국민께 죄송합니다 하려고 할 때 여기서 절대 하기 싫고 고집 부리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야. 저희가 18년을 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이 올라오는 마음을 꺾을 때 죽을 것 같거든. 너무 무섭고 진짜 밑바닥에 떨어져서 밟히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도 가끔 그런 말 하잖아. 사과하면 더 난리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건 사과를 해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과하는 마음을 강자 마음을 쓰면서 동시에 약자 마음으로 꿇고 사과하는 법을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마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많은 애고들이 절대 다스릴 수 없는 거야.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여론에서 얘기는 하지 내년 총선에서 발등에 불 떨어지지 하고 싶어. 근데 못하는 거야. 올라오는 그 마음을 꺾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겸손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대국민 담화에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야. 여전히 뻣뻣하게 소통해라 니네들은.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죽여. 이 에고를 죽이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서 마음 공부가
깊이 돼서 이 마음 에너지를 꺾을 수 있는 경지가 돼야 국민들도 그렇고 정치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책 사업으로 들어가서 어릴 때부터 공부가 돼야 된다. 어릴 때부터 하면 제 경험상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아마 대학교 정도 되면 저 정도 경지돼서 다 꺾을 거야. 그리고 자기 인생에 아픔이 오면 요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혜롭게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남을 설득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아주 지혜로운 위대한 현자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쓰잘데없는 그 머리 공부, 아무 필요 없는 머리 공부를 해서 애들을 바보 만드는 거야. 머리 공부는 필요가 없어요. 왜? AI가 다 해결해. 지식이나 정보는 그거를 보면 다 알아, 그치? 근데 그걸 왜 외우고 계산을 왜 하냐고. 컴퓨터가 다 해주는데 그건 컴퓨터한테 맡기고 인간은 컴퓨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로운 현자, 아니 대통령을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도 보잖아. 모든 정치인이 얼마나 학벌이 좋고 똑똑해요. 근데 어리석은 짓은 혼자 다 해. 뻔할 뻔짜 아니야. 내년에 이렇게 고집 부리다가는 지는 거. 근데 김기현 대표부터 여당 고집 부리고 있어. 그리고 대통령 고집 부리고 있어. 이 상태로 그냥 가잖아. 이렇게 안 변하고 입으로만 계속 소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내년 총선은 져요. 야당이 물론 얼마나 더 똥포를 차느냐 덜 차느냐에 달려있지만 내가 얘기했죠. 하늘이 제일 많이 심판하는 거 고집 부리는 거라고. 안 꺾는 거라고. 절대 잘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고 나도 고집 때문에 옛날에 못 살았던 사람이야. 그걸 다 꺾고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내 인생이 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너무너무 급해지면 근데 안 꺾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은 덜 급해서 저러는 거야. 그땐 너무 늦을까 봐 걱정이. 그렇지.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서 늦은 거야. 이미 보궐선거 결과 딱 발표됐을 때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대통령 즉시 했거든. 그치?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즉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늦은 거거든. 근데 늦었다는 걸 몰라. 위기감이 없어요. 에고가 둔해서 그래. 마음을 못 읽는 사람은 둔해. 예민하게 딱 알아차려야 돼. 국민의 시그널을 못 알아차리는 거지. 그러다 늦어지면 큰일 나니까 요새 어떻게 해? 조중동이 막 때리는 게 무서워서 안 들으니까. 나도 막 소리 지르고 예전에는 소리 지르고 막 버럭버럭했어. 친일 행보할 때. 그때부터 꺾인 거야 운이. 내가 뭐라 그래 윤 대통령 친일 행보할 때. 이거는 두려워하셨어요. 나 엄청 무서워했잖아. 그걸 한번 하면 일본이 결코 우리를 봐주지 않는데 일본이 우리 마음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마다 여론에 질타받고 국민한테 미움받을 거거든. 정권이 힘이 약해지고. 그래서 엄청 버럭버럭 했잖아. 근데 지금은 온화하게 방송해요. 버럭버럭 안 하고. 왜? 무서워서 말을 더 안 들을 것 같아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그렇고 윤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인들한테 말할 때 지금 온화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 당시에 미움 쓸 때는 조금 우리 국민들이 속 시원하라고 너무 참아서 대변해 주듯이 버럭버럭 한 것도 있고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미움 쓰고 입에 걸레 문 것처럼 욕을 하면 그건 수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 구독자 수도 어느 정도 있고 국민들이 알아들을 정도가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되게 급한 거죠. 그래서 보수 국민들은 되게 두려울 거야. 그럼 지금 현재 김기현 2기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영남당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사무총장이나 이런. 그게 고집 부리고 있는 거야 또.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 안 하잖아. 국민의 눈높이를 생각하면 두루두루 이렇게 인사를 쓸 텐데 우리 편, 내 거. 하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보수는 그게 문제야. 그런 마인드로 인사를 했던 거야. 정부에서도. 자기들 편, 구구파. 그걸 보고 국민들이 한두 번은 이해해주지만 날마다 그렇게 했어. 그거 누가 봐줘. 지금 그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보궐선거에서 지구도. 그러니까 아직도 고집 부리는 거로 보이지 국민 눈에. 바뀌지 않으면 혁신이 되지 않으면 늘 고집 부린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 그 심판이란 여당 지지자분들만 선거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야당 지지자분들만 선거하는 거 아니죠. 중도 표심.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는 국민들이 지금 투표에 그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잘해도 잘못해도 여당은 여당 편, 야당 지지하는 국민은 야당 편이지만 이 중도층, 합리적인 국민들이 나라를 움직이죠. 그렇지. 나라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제가 대변하고 있는 층이에요. 내 말을 들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 내 말만 들었으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환호받았어. 내가 포인트마다 얘기해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할 때 하면 안 됐었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라. 도어 스태핑 그냥 하셔라 이랬고 그 포인트가 있어. 이제까지 쭉 나와. 그대로 했으면 지금 성군 났다고 다 박수 받았는데 죽어도 안 하는 거지. 내가 너무 맞으시니까. 내가 너무 잘나서 무조건 나는 오라. 난 전문가야 한 그 마인드가 윤 대통령 마인드예요. 근데 윤 대통령뿐이 아니라 어떤 애고도 그런 마인드로 갈 때는 절대로 인생에 승리할 수가 없는 거지.